최근에 예전에 약국에서 지은 방광염 약을 다시 지어달라 오신 56세 여성분이 있었거든요. 그분 차트를 보니 3년 전에 한방 과립제를 지어가신 기록에 소변을 보면 뻐근하고 자주 마려운 게 며칠 되었고, 갱년기 열로 잠도 잘 못 자고 피곤이 심함, 당귀작약산, 오령산, 자음강화탕 3일분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어드린 과립제는 효과가 어떠셨어요? 라고 여쭈니 그분께선 그때 이후로 방광염이 한 번도 안 와서 진짜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무리를 좀 해서인지 다시 왔네요. 다음 주에 여행도 가야 하는데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갱년기 증상이랑 불면증이 있으시고요? 라고 물었어요. 왜 그때 처방엔 그런 증상 때문에 상체열을 시켜 내려주는 자음강화탕이란 과립이 방광염 약에 더하여 들어갔었거든요. 그분은 네, 지금도 갱년기 증상이 있어요. 예전처럼 심하진 않지만요. 하세요. 그럼 예전에 지어드렸던 처방으로 그대로 다시 지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당귀작약산과 오령산, 자음강화탕 이렇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오, 방광염에는 당귀작약산과 오령산이라는 과립을 쓰면 되는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생각보다 방광에 생긴 열을 내리는 처방이 약한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둘 다 맞는 말이세요. 하지만 모든 방광염에 당귀작약산과 오령산이 다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방광이 생긴 열을 식혀내리는 처방에 당귀작약산과 오령산은 너무 약하다 라고 하는 것도 그리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 앞에서 말씀드린 56세 여성분은 평소 심장과 신장이 약하여 오랜 동안 혈어 상태가 심한 상태였기에 일반적으로 방광염에 사용하는 용담사간탕이나 일반 의약품인 유로펜 등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체질이셨거든요. 왜 그들 처방에 들어있는 용담이나 치자, 대황, 마황 같은 약재가 그렇지 않아도 약한 몸의 양기를 꺾어내릴 수 있어서요. 따라서 그분께는 혈액이질을 올려주는 당귀 천궁에 간의 혈을 보충해주며 하부의 열을 식혀주는 작약, 여기에 혈액이질이 약해져 세포가 쉽게 부어오르는 부종을 없애주는 백출, 복령, 택사 같은 당귀 작약선이 허약한 체질에서 쉽게 오는 방광염을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데 제일 적합한 처방이었네요. 거기에 방광의 부종으로 소변이 시원치 않으면서 졸졸 나오니 저령과 택사가 들어간 오령산으로 신장의 수축력을 올려 방광의 배출력을 올려준다면 방광염 증상은 더 빨리 가라앉게 될 거고요. 하지만 사실 당귀작약산과 오령산 과립에 지모와 황백이라는 약초로 하복부 습열을 빠르게 없애준다면 방광염은 더 빠르게 없어지게 되네요. 용량은 일에 각각 3에서 4g 정도면 충분하고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지금 이분은 현재 갱년기로 상부로 열이 오르고 불면증이 있어 자음강화탕이라는 처방을 더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상초의 열을 식혀내려주는 생지황, 맹문동, 천문동 외에 혈액을 자양하고 혈열을 식혀주는 당귀와 작약, 그리고 하부의 습열을 없애주는 지모, 황백이 소화력을 도와주는 약초들과 함께 들어있으므로 따로 지모, 황백을 끓여 먹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하지만 저는 지모, 황백이 이분께는 꼭 제대로 된 용량이 필요하다 생각했기에 따로 지모, 황백을 끓여 드시라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그렇게 드신 후 그분은 그렇게 자주 반복되던 방광염에서 3년 동안 자유로우셨던 거고요. 하지만 모든 방광염에 이런 처방으로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건 아니고, 보통은 하복부에 생긴 습열로 방광 주머니가 부어오르고 이게 방광이 수축하려 해도 제대로 수축이 안 되고 주변 신경을 압박하여 아랫배가 뻐근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하복부 충혈과 습열을 없애는 용담 사간탕을 이뇨제 효과가 있는 오령산과 함께 사용하여 방광염을 치료하는 경우가 더 흔하네요. 왜 용담 사간탕에는 방광의 충혈을 없애는 용담 치자뿐 아니라 하복부 부종을 없애는 이뇨제 약초들, 거기에 상부까지 팽창된 열을 식혀내리는 생지황, 황금이 혈액이질을 올려주는 당귀와 함께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렇게 강한 약초들은 심허약이 있거나 신장의 기능이 현저히 약한 사람 혹은 노약자들에겐 기운을 더 떨어뜨리고 원래도 부족한 양기까지 더 꺾어 스스로의 회복 능력을 더 약화시킬 수 있기에 이렇게 약한 체질에선 앞에 당귀작약산과 오령산, 지모황백을 더 자주 응용해 보시길요. 참 꼭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항생제나 항진균제를 자주 사용하여 장내 미생물 균총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나 몸이 현저히 허약해져 버려
오히려 면역 저하로 만성적으로 방광염이 오는 경우라면 단순히 방광의 수배를 조정해주는 과립만으로는 방광염을 완전히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엔 혈액의 질을 올려주는 약초들과 하초 신장과 부신의 기능을 올려주는 약초들로, 혹 담적병이 있다면 담적을 없애주고 소화력이 약하다면 소화력을 올려주는 약초들로 제대로 한약을 다려 먹는 것이 혈액의 질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올라가 근원적인 만성염증을 없앨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네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방광염 증상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지모, 항백, 백질염, 택사 등과 함께요. 오늘 허약한 체질의 단순 방광염에 사용할 수 있는 당귀자격산과 오령산, 지모, 항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보통 사람의 경우엔 용담, 사간탕과 오령산으로 하복부가 뻐근하고 소변 시원하게 나오지 않은 방광염을 항생제 없이 가라앉힐 수 있다는 설명 재밌게 들으셨어요? 참, 항생제나 항진균제를 자주 사용한 사람은, 혹은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만성염증이 오는 경우라면 과립제보단 한약으로 혈액의 질을 올려주고 신장과 부신의 기능을 올려주어야 비로소 면역이 정상화되어 제대로 방광염이 고쳐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방광염을 자연 치유하고 싶은 분들께, 오, 그렇게 하면 내가 방광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된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